못 간다 이놈아. 내 돈 내놔. 내 딸 등록금 내놓으라고. 와장창 커피잔 깨지는 소리와 함께 테이블이 엎어진다. 평범한 양복 차림의 중년 남성이 파란 모자를 쓴 청년의 멱살을 잡고 바닥을 뒹굴고 있다. 이 아저씨 미쳤어? 이거 안 나! 못 간다 이놈아. 내 돈 내놔. 내 딸 등록금 내놓으라고. 피가 터진 입술, 찢어진 양복. 하지만 눈빛만은 맹수처럼 번뜩이는 정우의 얼굴 클로즈업. 청년이 정우를 발로 차고 도망가려 하지만 정우는 바짓가랑이를 물고 늘어진다. 사람들은 나를 호구라고 불렀다. 하지만 놈들은 몰랐다. 가족을 잃을 위기에 처한 가장이 얼마나 무서운 괴물이 될 수 있는지. 찰칵. 사건 발생 3일 전으로 가보겠습니다. 채널로 들어오셔서 무료로 하실 수 있는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자, 이야기는 우리 주변 어디에나 있을 법한 평범한 아파트 복도에서 시작됩니다. 때는 늦은 저녁, 하루 종일 회사 일에 시달리다 파김치가 되어 돌아온 40대 가장 한정우 씨가 보이네요. 엘리베이터 거울 속에 비친 정우 씨의 얼굴은 무척이나 지쳐 보입니다. 축 늘어진 어깨, 희끗희끗 올라오는 흰머리. 우리네 아버지들의 모습과 참 많이 닮았죠? 아우, 삭신이야. 오늘따라 왜 이렇게 힘드냐? 정우 씨는 뻐근한 뒷목을 주무르며 익숙한 현관문 앞에 섭니다. 얼른 들어가서 따뜻한 밥 한 숟갈 뜨고 쉬고 싶은 마음뿐일 겁니다. 그런데 도어락 번호를 누르려던 정우 씨의 손이 허공에서 딱 멈추고 맙니다. 현관문 한가운데에 아주 불길한 붉은색 딱지 하나가 붙어 있었거든요. 법원 등기 우편물 도착 안내서. 법원이라는 두 글자가 정우 씨의 눈에 대못처럼 박힙니다. 평생 경찰서 근처에도 안 가보고 남에게 싫은 소리 한 번 못하고 살아온 정우 씨 아닙니까?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게 당연하죠. 법원? 나한테 법원에서 올 게 뭐가 있어? 정우 씨는 떨리는 손으로 스티커를 떼어냅니다. 부재 중이라 반송 예정. 사건 번호 2024-0제. 알 수 없는 숫자들과 붉은 도장이 찍힌 종이는 마치 너는 큰 죄를 지었다라고 소리치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뭐지? 내가 뭘 잘못했나? 혹시 지난번에 운전하다가 뭘 쳤나? 아니면 회사 일로 고소가 들어왔나? 아냐, 그럴 리가 없는데. 심장이 쿵쾅쿵쾅 뛰기 시작합니다. 마치 죄인이라도 된 것처럼 식은땀이 흐르죠. 정우 씨는 집 안으로 들어갈 생각도 못한 채 복도 불이 꺼졌다. 켜졌다 하는 그 자리에서 급하게 휴대전화를 꺼냅니다. 안내서 아래쪽에 적힌 담당 집배원 번호가 눈에 들어왔거든요. 뚜루루, 뚜루루. 신호음이 가는 그 짧은 시간이 정우 씨에게는 1년처럼 길게 느껴집니다. 네, 우체국 집배원 김철수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너무나 덤덤하고 사무적이라서 오히려 정우 씨를 더 불안하게 만듭니다. 아, 예. 저기 제 집 문 앞에 등기 안내서가 붙어 있어서요. 한정우라고 합니다. 아, 한정우 씨요? 잠시만요. 조회해 보겠습니다. 타닥타닥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집배원이 말을 잇습니다. 어이구, 이거 서울중앙지검에서 온 건데요. 2차 발송까지 했는데 부재 중이셔서 내일이면 검찰청으로 반송됩니다. 이거 반송되면 법적 불이익 받으실 수도 있는데. 네? 검찰청이요? 저는 죄 지은 게 없는데요. 그건 제가 모르죠. 사건 내용은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해요. 지금 사건 번호랑 조회할 수 있는 사이트 주소 문자로 보내드릴 테니까
들어가서 본인 인증하고 확인해 보세요. 전화는 툭 끊깁니다. 정우 씨는 멍하니 전화기를 바라봅니다. 검찰청이라니, 법적 불이익이라니,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곧이어 띠링하고 문자가 도착합니다. 영어로 된 인터넷 주소 하나. 정우 씨는 홀린 듯이 그 링크를 누릅니다. 화면에는 파란색 로고와 함께 대한민국 검찰청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뜹니다. 누가 봐도 진짜 검찰청 홈페이지 같아 보이죠. 사실은 사기꾼들이 만들어 놓은 가짜 사이트, 덫인데 말입니다. 정우 씨가 그걸 알 리가 있나요? 그저 시키는 대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조회 버튼을 누릅니다. 그 순간 정우 씨는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습니다. 화면 가득 든 문서는 다름 아닌 공소장이었습니다. 피고인 이름 한정우. 그리고 그 밑에 적힌 제목들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성매매 특별법 위반 및 금융 사기 방조 혐의. 성매매, 금융 사기. 이게 다 뭐야? 말도 안 돼. 정우 씨는 복도가 떠나가라 소리를 지를 뻔한 입을 틀어막습니다. 혹시라도 집안에 있는 아내와 딸이 들을까봐 겁이 덜컥 난 거죠. 이게 대체 무슨 소리야? 내 명의가 도용된 건가? 아니면 누가 나를 모함했나? 이 사실을 아내가 알면, 우리 딸 지민이가 알면 난 끝장이야. 가장으로서의 명예고 뭐고 다 무너지는 거라고. 억울함보다는 수치심이, 분노보다는 공포가 먼저 정우 씨를 덮칩니다. 평범하게 살아온 사람일수록 법이라는 권위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지기 마련이거든요. 이 황당하고 끔찍한 누명을 어떻게든 가족들 모르게 벗어야 한다는 생각뿐입니다. 그때 마치 정우 씨의 공포를 꿰뚫어 보고 있다는 듯이 다시 전화벨이 울립니다. 이번에는 모르는 번호입니다. 여보세요?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팀 강민석 검사입니다. 한정우 씨 본인 맞습니까? 처음에 아주 단호하고 위압적인 목소리. 검사라는 말에 정우 씨는 저절로 허리가 굽혀집니다. 네, 맞습니다. 검사님, 이거 뭔가 오해가. 오해인지 아닌지는 수사를 해봐야 합니다. 지금 본인 명의의 통장이 대포 통장으로 사용되어서 수백 명의 피해자가 발생했어요. 지금 당장 소환 조사에 응하셔야 합니다. 수백 명의 피해자라니, 대포 통장이라니. 정우 씨의 다리가 후들거려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 현관문 앞에 주저앉고 맙니다. 검사님, 저는 정말 모르는 일입니다. 제가 지금 바로 검찰청으로 갈까요? 지금 오시면 바로 구속수사입니다. 상황이 심각해요. 다만 본인이 피해자일 가능성도 있으니까 약식으로 비대면 조사를 진행해 드릴 수는 있습니다. 협조하시겠습니까? 구속이라는 말에 심장이 멎는 줄 알았는데 비대면 조사라는 말은 마치 구명줄처럼 느껴집니다. 정우 씨는 다급하게 대답합니다. 네, 협조하겠습니다. 뭐든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정우 씨는 지금 자신이 살 길을 찾았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제 발로 호랑이 악어의 늪으로 걸어 들어간 겁니다. 좋습니다. 보안이 생명이니까 지금부터 제 지시 외에는 누구와도 연락하시면 안 됩니다. 가족들도 예외 아닙니다. 혹시라도 수사 내용 발설하시면 공범으로 간주해서 바로 체포영장 발부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입도 뻥긋 안 하겠습니다. 정우 씨는 전화를 든 채 비틀비틀 일어나 집안이 아닌 다시 엘리베이터 쪽으로 몸을 돌립니다. 집안에 있는 가족들을 볼 면목이 없어서, 그리고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역설적이게도 가족을 피해 도망치는 꼴이 된 겁니다. 엘리베이터 거울 속 정우 씨의 눈동자는
공포로 심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붉은 스티커 한 장이 불러온 이 비극, 과연 정우 씨는 무사할 수 있을까요? 아니, 벌써부터 벼랑 끝에 몰린 것 같은 이 답답함은 어쩌면 좋습니까? 자,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이곳은 어디일까요? 칙칙한 벽지, 꽉 막힌 창문, 그리고 싸구려 방향제 냄새가 진동하는 좁은 모텔 방입니다. 어젯밤 정우 씨는 가족들을 보호하려면 당분간 떨어져 있어야 한다는 강 검사의 지시에 따라 결국 집을 나왔습니다. 아내에게는 회사에 급한 감사일이 생겨 지방으로 출장을 가야 한다고 거짓말을 했죠. 평생 거짓말이라곤 안 해본 사람이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정우 씨는 지금 침대 끝에 위태롭게 걸터 앉아 있습니다. 밤새 한숨도 못 잤는지 눈이 퀭하네요. 손에는 휴대전화가 생명줄처럼 들려 있습니다. 한정우 씨, 지금 제 말 듣고 있습니까? 스피커폰 너머로 강 검사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밤새도록 정우 씨를 감시하고 통제하던 그 목소리죠. 네, 듣고 있습니다. 검사님, 지금 금감원 쪽에서 연락이 왔는데 상황이 아주 안 좋습니다. 범죄 조직이 한정우 씨 계좌 비밀번호까지 해킹한 정황이 포착됐어요. 지금 통장에 있는 돈 그대로 두면 놈들이 10분 안에 다 빼갑니다. 사람이 공포에 질리면 판단력이 흐려지기 마련입니다. 해킹을 당했으면 은행에 가서 신고를 해야지 왜 검사가 돈을 빼라고 하겠습니까? 하지만 이미 구속, 공범, 범죄 연루라는 단어에 세뇌된 정우 씨에게는 그 말이 들리지 않습니다. 안 돼. 그 돈이 어떤 돈인데? 10년 넘게 안 먹고 안 입고 모은 돈이야. 우리 지민이 대학 등록금이고 나랑 아내 노후 자금이라고. 절대 뺏길 수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발 도와주십시오, 검사님.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국가가 관리하는 금융안전계좌로 자금을 임시 이동시켜야 합니다. 일단 은행으로 가서 예금이랑 적금, 전부 현금으로 인출하세요. 놈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계좌 이체는 안 됩니다. 무조건 현금입니다. 현금 인출. 이게 바로 보이스피싱의 핵심입니다. 돈이 손을 떠나는 순간 찾을 방법은 요원해지니까요. 아,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은행으로 가겠습니다. 잠깐, 그냥 가시면 안 됩니다. 은행 직원들 중에도 범죄 조직과 연루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만약 직원이 현금을 왜 찾느냐고 물으면 절대 검찰 얘기는 하시면 안 됩니다. 수사 기밀 누설로 처벌받습니다. 그럼 뭐라고? 인테리어 비용이나 친척 병원비라고 둘러대세요. 자연스럽게 연기하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정우 씨는 마른 침을 꿀꺽 삼킵니다. 평생 정직하게 살아온 그에게 은행원을 속이라는 미션은 너무나 가혹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전 재산을 지키기 위해 역설적이게도 그는 사기꾼의 꼭두각시가 되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장면은 은행 객장으로 바뀝니다. 점심시간이라 사람들이 북적이네요. 정우 씨는 번호표를 뽑고 구석자리에 앉아 초조하게 다리를 떱니다. 귀에는 이어폰이 꽂혀 있습니다. 강 검사가 실시간으로 지시를 내리고 있는 거죠. 고개 숙이세요. CCTV 쳐다보지 마시고요. 주변에 수상한 사람 없는지 살피세요. 정우 씨는 죄 지은 사람처럼 잔뜩 움츠린 채 주위를 두리번거립니다. 평범한 시민들이 다 자신을 감시하는 범죄자들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고립입니다. 물리적인 고립보다 더 무서운 게 바로 이 심리적 고립이죠. 아무도 믿을 수 없게 만드는 것. 452번 고객님. 드디어 정우 씨 차례입니다. 창구 직원이 상냥하게 웃으며 맞이합니다. 어서 오세요, 고객님. 어떤 업무 도와드릴까요? 아, 예.
저기 예금이랑 적금 전부 해약하려고요. 직원의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네, 전부 다요? 고객님, 이 적금은 만기가 2달밖에 안 남으셨는데요. 지금 해지하시면 이자 손해가 크신데. 아니, 그냥 다 해주세요. 현금으로. 정우 씨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립니다. 직원은 이상한 낌새를 챘는지 정우 씨를 유심히 바라봅니다. 요즘 은행원들은 고액 현금 인출 시 보이스피싱 여부를 확인하도록 교육받거든요. 고객님, 혹시 실례지만 어디 급하게 쓰실 때가 있으신가요? 요즘 보이스피싱 사기가 많아서요. 혹시 검찰이나 경찰 사칭 전화 받으신 건 아니시죠? 순간 정우 씨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이어폰 너머로 강 검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침착하세요. 절대 말리면 안 됩니다. 화를 내세요. 내 돈 내가 찾는데 왜 따지냐고. 정우 씨는 눈을 질끈 감았다 뜨며 난생 처음으로 남에게 큰 소리를 칩니다. 아니, 내 돈 내가 찾겠다는데 왜 이렇게 말이 많아요? 인테리어 공사 대금 줘야 한다고요. 인부들이 현금 아니면 안 된다고 난리인데 당신이 책임질 겁니까? 미안해요, 아가씨.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내 돈을 지키려면 이렇게 해야 한대요. 나를 좀 믿어줘요. 정우 씨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집니다. 직원은 당황해서 얼른 고개를 숙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고객님. 절차상 여쭤본 거라서요. 바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결국 5만 원권 다발이 산더미처럼 쌓입니다. 총 3억 2천만 원. 쇼핑백 2개에 가득 담긴 그 돈의 무게는 정우 씨의 인생 그 자체의 무게와도 같습니다. 은행을 빠져나온 정우 씨는 다리가 풀려 비틀거립니다. 품에 안은 쇼핑백이 터질 듯 무겁습니다. 잘하셨습니다, 한정우 씨. 아주 훌륭해요. 이제 그 돈은 안전합니다. 강 검사의 칭찬에 정우 씨는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자신이 무언가 큰일을 해냈다는 착각에 빠진 거죠. 그럼 이제 이 돈을 어디로 가져가면 되나요? 검찰청으로 가면 됩니까? 아니요. 검찰청 앞은 지금 기자들이 깔려 있어서 보안 유지가 안 됩니다. 저희 수사관이 지정한 국가안전금고로 이동해야 합니다. 지하철역 물품 보관함 아시죠? 거기가 제일 안전합니다. CCTV도 있고 유동 인구도 많아서 범인들이 함부로 접근 못하거든요. 물품 보관함.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3억이 넘는 돈을 지하철 보관함에 넣으라는 게 말이 됩니까? 하지만 이미 정우 씨의 이성은 마비된 상태입니다. 검사가 시키니까 국가가 지켜준다니까 그 말이 법이고 진리인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하철역으로 가겠습니다. 정우 씨는 택시를 잡아타고 지하철역으로 향합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세상은 어제와 똑같이 평화로운데 정우 씨의 세상만 전쟁터입니다. 품에 안은 돈가방을 꽉 쥐어봅니다. 손에 땀이 흥건합니다. 이것만 넣으면 끝이야. 그러면 내 결백도 증명되고 돈도 지킬 수 있어. 조금만 더 힘내자, 한정우. 넌 할 수 있어. 하지만 정우 씨는 모르고 있습니다. 자신이 지금 달려가고 있는 곳이 안전한 피난처가 아니라 벼랑 끝이라는 사실을요. 저 쇼핑백 속에 돈이 보관한 문이 닫히는 순간 영영 자신의 손을 떠나게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자, 이제 정우 씨가 지하철역에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구석진 물품 보관함 앞에 섰네요. 과연 그는 저 문을 열고 돈을 넣게 될까요? 누군가 와서 말려줬으면 좋겠는데 주변에는 무심한 행인들 뿐입니다. 자, 이제 장소는 지하철역 물품 보관함 앞으로 옮겨왔습니다. 퇴근 시간 전이라 역사는 비교적 한산하지만 오고 가는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가
탁탁하고 울려서 왠지 더 불안한 기운이 감돕니다. 정우 씨는 마치 007 작전을 수행하는 비밀 요원이라도 된 양 주위를 살피며 12번 보관함 앞에 섰습니다. 손에 들린 2개의 쇼핑백, 겉보기엔 평범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정우 씨의 피와 땀 그리고 가족의 미래인 3억 2천만 원이 들어있죠. 한정우 씨, 12번 보관함 비어있죠? 거기에 넣고 비밀번호 1234로 설정하세요. 금감원 직원이 10분 뒤에 수거해서 안전금고로 이송할 겁니다. 이어폰 너머로 들리는 강 검사의 목소리는 여전히 침착합니다. 정우 씨는 떨리는 손으로 보관함 문을 엽니다. 텅 빈 철제 공간이 마치 시커먼 입을 벌리고 있는 괴물처럼 보입니다. 이 돈, 정말 괜찮은 거겠지? 아니야, 국가가 지켜준다고 했잖아. 강 검사님 목소리가 저렇게 당당한데 거짓말일 리가 없어. 잠깐만 맡기는 거야. 잠깐만. 정우 씨는 쇼핑백을 밀어넣습니다. 묵직한 쇼핑백이 쿵 하고 바닥에 닿는 소리가 정우 씨의 가슴을 때립니다. 문을 닫고 비밀번호를 누르는 손가락이 덜덜 떨려서 2번이나 번호를 잘못 누를 뻔했습니다. 띠리릭 척. 문이 잠기는 소리. 그 차가운 금속음이 정우 씨와 돈 사이의 이별을 고하는 종소리인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넣었습니다. 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뒤도 돌아보지 말고 지상으로 나가서 30분만 대기하세요. 수사관들이 잠복 중이라 한정우 씨가 거기 계속 있으면 작전에 방해됩니다. 30분 뒤에 수사 종료 문자 보내드리면 그때 다시 와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우 씨는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억지로 떼어 출구 쪽으로 향합니다. 자꾸만 뒤통수가 당기는 느낌 아시죠? 누군가 내 소중한 걸 훔쳐갈 것만 같은 불안함에 정우 씨는 에스컬레이터를 타면서도 슬쩍 뒤를 돌아봅니다. 보관함은 굳게 닫혀 있습니다. 지상으로 나온 정우 씨는 역사박 벤치에 앉았습니다. 가을바람이 쌀쌀한데도 정우 씨의 등은 식은땀으로 축축합니다. 시계를 봅니다. 3시 15분. 30분만 기다리면 된다고 했으니 3시 45분이면 모든 게 끝날 겁니다. 휴. 깊은 한숨을 내쉬며 정우 씨는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가을 하늘이 야속하기만 하네요. 지나가는 사람들은 저마다 웃으며 통화하고 바쁘게 걷는데 정우 씨 혼자만 시간이 멈춘 것 같습니다. 지민아, 아빠가 미안해. 그래도 아빠가 돈 지켰다. 나중에 너 시집갈 때 이 돈으로 멋진 혼수 해줄게. 여보, 나 잘했지? 당신 알면 놀라 자빠질 일이긴 한데 그래도 내가 해결했어. 시간은 왜 이렇게 안 갈까요? 1분이 1시간 같습니다. 정우 씨는 휴대전화만 뚫어져라 쳐다봅니다. 배터리가 닳을까봐 화면을 껐다 켰다를 반복하면서요. 드디어 3시 45분. 약속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자가 오지 않습니다. 1분, 2분,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나도 휴대전화는 잠잠합니다. 왜 연락이 없지? 수사가 길어지나? 불안감이 스멀스멀 목을 조여옵니다. 정우 씨는 참다 못해 통화 목록에 있는 강 검사의 번호를 누릅니다. 뚜. 신호가 가는가 싶더니 이내 낯선 기계음이 들려옵니다. 지금 거신 번호는 없는 번호이오니. 뭐지? 신호가 왜 이래? 다시 걸어봅니다. 지금 거신 번호는 없는 번호이오니 다시 확인하시고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갑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한정우 씨하고 다정하게 이름을 불러주던 그 번호가 순식간에 없는 번호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배터리가 나갔나? 아니면 지하라서 안 터지나? 정우 씨는 미친 사람처럼 벌떡 일어나 지하철역 계단을 뛰어내려갑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넘어질 뻔하면서도 멈추지 않습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지만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12번 보관함. 저 멀리 보관함이 보입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합니다. 분명히 닫혀 있어야 할 12번 보관함 문이 힘없이 스르르 열려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안 돼. 정우 씨는 비명을 지르며 보관함 앞으로 달려가 안을 들여다봅니다. 텅 비었습니다.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하게 아주 깔끔하게 비어 있습니다. 쇼핑백 2개, 3억 2천만 원이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이거 어디 갔어? 내 돈 어디 갔어? 정우 씨는 텅 빈 보관함 안을 손으로 마구 휘젓습니다. 혹시라도 투명 인간이 되어서 안 보이나 싶어서일까요? 차가운 철판의 감촉만이 손끝에 전해질 뿐입니다. 꿈이지? 이거 꿈이어야 해. 제발 꿈이라고 해줘. 3억이 어떤 돈인데. 내가 어떻게 모은 돈인데. 10년 동안 점심값 아껴가며 모은 돈이라고. 주변을 지나던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쳐다봅니다. 어떤 청년은 휴대전화를 꺼내 영상을 찍기도 하네요. 하지만 정우 씨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것만 같습니다. 저기요. 여기 혹시 누가 돈 가방 가져가는 거 못 봤어요? 네. 못 봤냐고요. 지나가는 아주머니를 붙잡고 소리쳐 보지만 아주머니는 어머, 왜 이러세요? 하며 뿌리치고 도망갑니다. 정우 씨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맙니다. 무릎이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둔탁하게 울리지만 아픈 줄도 모릅니다. 그때 머릿속을 스치는 생각 하나. 보이스피싱? 뉴스에서나 보던 그 단어. 남의 일인 줄만 알았던, 멍청한 사람들만 당하는 줄 알았던 그 사기가 바로 내 일이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으아악. 정우 씨는 바닥을 치며 오열합니다. 짐승의 울음소리 같은 처절한 비명이 지하철 역사에 울려 퍼집니다. 사람들은 혀를 차며 지나갑니다. 쯧쯧, 술 취했나 봐. 대낮부터 왜 저래? 아무도 모릅니다. 저 남자가 지금 전 재산을 잃고 인생의 벼랑 끝으로 떠밀려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요. 정우 씨의 눈물 젖은 눈앞으로 아내의 웃는 얼굴, 딸아이의 졸업식 사진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 행복했던 장면들이 와장창 깨져버리는 환상이 보입니다. 정우 씨의 휴대전화가 바닥에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화면에는 가족 사진이 환하게 빛나고 있지만 정우 씨는 이제 그 사진을 똑바로 쳐다볼 자신이 없습니다. 자, 장면이 바뀌었습니다. 여기는 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사무실입니다. 전화벨 소리, 타자 치는 소리, 고함 치는 소리가 뒤섞여 정신이 하나도 없는 곳이죠. 그 소란스러운 한가운데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미동도 없이 앉아있는 한 남자가 보입니다. 네, 바로 우리 정우 씨입니다. 지하철역에서 실신하다시피 해서 지구대를 거쳐 이곳까지 왔는데 정우 씨의 눈은 여전히 초점이 없습니다. 넋이 나갔다는 말이 딱 이럴 때 쓰는 말인 것 같네요. 헝클어진 머리, 풀려버린 넥타이, 흙먼지가 묻은 양복 바지. 아침에 출근할 때의 그 단정했던 가장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나는 바보다. 나는 세상 천지에 둘도 없는 멍청이다. 어떻게 그걸 속냐? 남들은 다 아니라는데 은행 직원도 말렸는데 내 손으로 내 발로 기어 들어가서 돈을 바쳤어. 죽어야지. 내가 살아서 뭐하냐? 정우 씨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자신의 손만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비밀번호를 누르던 그 손가락을 잘라버리고 싶은 심정일 겁니다. 그때 누군가 정우 씨 앞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종이컵 하나를 툭 내려놓습니다. 한정우 씨, 일단 이거 믹스 커피 한 잔 드세요. 당 떨어지셨을 텐데. 고개를 들어보니 까무잡잡한 피부에 눈매가 매서운 중년 남자가 서 있습니다. 지능범죄수사대의 베테랑 박철민 형사입니다. 인상은 좀 험악해 보여도 눈빛에는 안타까움이 가득하네요. 박 형사는 정우 씨 맞은편 의자를 드르륵 끌어당겨 앉습니다. 형사님, 저 돈 못 찾죠? 범인들 못 잡는 거죠? 정우 씨의 목소리는 갈라져서 잘 나오지도 않습니다. 박 형사는 뜨거운 커피를 후루룩 불어 마시며 한숨을 쉽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렵습니다. 이놈들이 서버는 중국에 두고 돈은 이미 세탁해서 해외로 빼돌렸을 가능성이 커요. 대포통장 주인 잡아봤자 노숙자 아니면 신용불량자라서 돈 10원 한 장 안 나옵니다. 예상은 했지만 형사의 입으로 직접 들으니 정우 씨의 가슴에 대못이 박힙니다. 아, 역시. 정우 씨가 다시 고개를 떨구자 박 형사가 탁자를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립니다. 근데 정우 씨, 그거 정우 씨 잘못 아닙니다. 아닙니다. 제가 멍청해서, 제가 욕심부려서, 욕심은 무슨, 가족 지키려고 그런 거잖아요. 그놈들이 나쁜 놈들이지 속은 사람이 무슨 죄입니까? 박 형사는 몸을 앞으로 숙이며 정우 씨의 눈을 똑바로 바라봅니다.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정우 씨, 집에 도둑 들까봐 겁난다고 집 열쇠랑 폐물, 몽땅 털어서 아파트 경비원한테 맡깁니까? 안 맡기죠? 국가도 똑같습니다. 진짜 검사나 경찰은요, 절대로 국민 돈 보관해주겠다고 내놓으라고 안 합니다. 그거 100% 사기입니다. 정우 씨는 그제야 멍한 눈으로 박 형사를 쳐다봅니다. 경비원에게 집 열쇠를 맡기지 않는다. 그 단순한 이치를 왜 그때는 몰랐을까요? 너무나 당연한 상식인데 공포심이 눈을 가리면 상식이 보이지 않게 되는 법입니다. 놈들이 워낙 교묘해요. 정우 씨만 당한 거 아닙니다. 의사, 변호사, 심지어 전직 경찰 간부도 당해요. 놈들은 사람의 가장 약한 고리, 불안을 파고드니까요. 박 형사의 위로가 정우 씨의 차가운 가슴을 조금씩 녹입니다. 나만 바보가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에 조금은 숨통이 트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라진 돈이 돌아오는 건 아니죠. 그때였습니다. 사무실 문이 벌컥 열리며 젊은 청년 하나가 헐레벌떡 뛰어들어옵니다. 선배님, 과장님 어디 계세요? 안경을 쓰고 스마트해 보이는 인상의 청년, 정우 씨가 아끼는 회사 후배 김민재 대리입니다. 민재는 정우 씨를 발견하자마자 울상을 지으며 달려옵니다. 과장님, 연락도 안 되시고 사모님이 얼마나 걱정하셨는지 아세요? 경찰서에서 연락 안 왔으면 실종 신고할 뻔했어요. 아, 민재야. 정우 씨는 후배 볼 면목도 없어 고개를 돌립니다. 그런데 민재가 정우 씨의 손에 들린 휴대전화를 낚아채듯 가져갑니다. 과장님, 그놈들이 깔라고 한 앱 아직 안 지우셨죠? 경황이 없어서. 민재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정우 씨의 휴대전화를 조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내 연결하네요. 박 형사가 흥미롭다는 듯 쳐다봅니다. 이 친구는 뭡니까? 아, 제 회사 후배인데 컴퓨터를 좀 잘합니다. 예전에 보안 회사에 있었다고. 해커? 오호. 민재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춥니다. 화면에 알 수 없는 영어 문자들이 비 오듯 쏟아져 내립니다. 우리 같은 시니어들은 봐도 모를 복잡한 코드들이지만
민재의 눈빛은 예리하게 빛납니다. 이것 보세요. 팀뷰어 같은 원격 제어 앱이 아니라 아예 폰을 좀비로 만드는 악성 코드를 심었네요. 과장님이 통화하는 내용, 문자, 카메라, 위치까지 놈들이 다 보고 있었던 거예요. 네. 내 얼굴을 보고 있었다고? 정우 씨는 소름이 쫙 끼칩니다. 모텔방에서 혼자 웅크리고 있을 때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다니. 그런데 형사님, 이놈들 실수를 했는데요. 민재가 안경을 추어 올리며 모니터의 한 구석을 가리킵니다. 보통은 흔적을 지우는데 급하게 서버를 옮기느라 그런지 로그가 남아 있어요. 이 IP 주소 중국이 아닙니다. 국내예요. 뭐라고? 국내? 박 형사가 벌떡 일어납니다. 국내에 거점이 있다는 건 놈들을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니까요. 네. 그것도 단순한 경유지가 아니라 데이터를 수집하는 중간 서버 같아요. 위치 추적.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순간 사무실에 묘한 정적이 흐릅니다. 절망뿐이던 상황에 한 줄기 빛이 내리쬐는 것 같습니다. 정우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민재야, 그게 무슨 말이냐? 놈들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있다는 거야? 네, 과장님. 100%는 아니지만 놈들이 지금 어디서 또 다른 피해자를 낳고 있는지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우 씨의 눈동자가 흔들립니다. 잃어버린 돈을 찾고 싶다는 욕망보다 더 큰 감정이 솟구칩니다. 바로 분노입니다. 나를, 내 가족을 지옥으로 몰아넣은 그놈들. 얼굴조차 보이지 않는 그 비겁한 목소리의 주인공들을 잡고 싶다는 뜨거운 분노가 정우 씨를 일으켜 세웁니다. 잡을 수 있다. 놈들을 잡을 수 있어.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순 없어. 내 돈도 돈이지만 나 같은 피해자가 또 생기게 놔둘 순 없잖아. 내가 잡는다. 정우 씨는 주먹을 꽉 쥐며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초점이 없던 눈에 생기가 돌기 시작합니다. 그건 더 이상 패배자의 눈빛이 아닙니다. 사냥감을 노리는 사냥꾼의 눈빛이죠. 박 형사님. 예. 놈들 잡는 거 제가 돕겠습니다. 박 형사는 정우 씨를 빤히 쳐다보다가 씩 웃습니다. 일반인은 위험해서 안 됩니다. 근데 피해자가 직접 미끼가 된다면 얘기가 다르죠. 정우 씨, 연기 좀 하십니까? 가족을 위해서라면 나무주연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 오, 멋지지 않습니까? 방금 전까지 죽상을 하고 있던 정우 씨가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는데 가장의 무게를 짊어진 아버지가 밟혔으니 오죽하겠습니까? 이제 정우 씨는 단순히 당한 사람이 아닙니다. 놈들의 뒤를 쫓는 추적자가 된 겁니다. 민재는 노트북을 챙기며 비장한 표정으로 말합니다. 과장님, 제 작업실로 가시죠. 밤새서라도 놈들 꼬리 밟아내겠습니다. 그래, 가자. 세 남자가 의기투합하는 이 장면, 가슴이 웅장해지지 않나요? 악랄한 보이스피싱, 조직과 모든 걸 잃은 가장, 그리고 열혈 형사와 천재 해커. 이들의 반격이 이제 막 시작되려고 합니다. 자, 이제 무대는 좁고 어두운 방으로 옮겨졌습니다. 이곳은 민재 대리의 작업실입니다. 창문은 암막 커튼으로 가려져 있고 방 안을 채우는 건 오로지 세대의 모니터에서 뿜어져 나오는 푸르스름한 불빛뿐입니다. 타다다닥하는 키보드 소리가 마치 기관총 소리처럼 쉴 새 없이 울려 퍼집니다. 정우 씨와 박 형사는 민재의 등 뒤에 서서 마른 침을 삼키며 화면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화면 가득히 알 수 없는 영어와 숫자들이 폭포수처럼 흘러내립니다. 우리 눈에는 그저 어지러운 낙서 같지만 지금 민재 대리는 보이지 않는 적들과
치열한 칼싸움을 벌이고 있는 중입니다. 민재야, 뭐 좀 나오니? 정우 씨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목소리가 파르르 떨리네요. 3억 2천만 원을 앗아간 그놈들의 꼬리를 잡을 수 있다는데 누가 침착할 수 있겠습니까? 잠시만요, 과장님. 이놈들 생각보다 방어벽이 두꺼워요. VPN을 3중으로 꼬아놔서 위치가 계속 바뀝니다. 방금은 필리핀이었다가 지금은 또 부산으로 뜨네요. 민재의 이마에 송글송글 땀이 맺힙니다. 박 형사가 답답한지 머리를 벅벅 긁습니다. 아오, 이 미꾸라지 같은 놈들. 야, 그냥 확 덮치면 안 되냐? 대충 서울 어디인지는 알 거 아냐. 형사님,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정확한 방을 찾지 못하면 허탕칩니다. 게다가 우리가 접근하는 걸 눈치채면 서버 전원을 내려버릴 거예요. 그러면 증거고 뭐고 다 날아갑니다. 놈들이 방심하고 있을 때 확실한 구멍을 찾아야 해요. 그때였습니다. 민재의 손가락 움직임이 더 빨라지더니 탁 하고 엔터키를 강하게 내리칩니다. 잡았다. 모니터 화면이 바뀌면서 지도 한 장이 뜹니다. 붉은 점 하나가 깜빡거리고 있네요. 여기입니다. 서울 구로구의 한 오피스텔. 놈들이 여기서 피해자들의 정보를 수집하고 대포폰으로 전화를 걸고 있어요. 구로구? 등잔 밑이 어둡다더니 서울 한복판에 있었어? 박 형사의 눈이 번뜩입니다. 당장이라도 수갑을 차고 달려나갈 기세입니다. 하지만 민재가 고개를 젓습니다. 위치는 찾았지만 문제가 있어요. 이 오피스텔은 단순한 콜센터일 확률이 높아요. 돈을 관리하는 총책이나 현금 수거책은 따로 움직일 겁니다. 지금 덮치면 피라미 몇 마리 잡고 끝나요. 몸통을 잡으려면 놈들이 움직이게 만들어야죠. 민재가 화면을 하나 더 띄웁니다. 엑셀 파일 같은 표가 나타나는데 그 내용을 본 정우 씨는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김땡땡 52세, 자영업 대출 빙자 진행 중. 이땡땡 68세, 주부자녀 납치 빙자 입금 대기. 박땡땡 45세, 회사원 검찰 사칭 1단계 진입. 그것은 놈들의 먹잇감 리스트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정우 씨처럼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는 증거였죠. 정우 씨의 주먹이 부들부들 떨립니다. 이 나쁜 놈들, 사람들을, 우리 같은 사람들을 그냥 고기판 위에 고기처럼 취급하고 있어. 리스트 한 구석에 정우 씨의 이름도 보입니다. 비고란에는 호구 3억 2천 완 종료라고 적혀 있습니다. 호구.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자신의 인생이 저 두 글자로 요약되었다는 사실에 정우 씨는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습니다. 호구. 그래, 내가 호구였다. 하지만 이 호구가 너희들 목줄을 끊어놓을 거야. 두고 봐라. 형사님, 방법이 있습니다. 민재가 안경을 고쳤으며 비장하게 말합니다. 놈들의 시스템을 역이용하는 거예요. 이 리스트에 있는 사람인 척 놈들에게 접근해서 현금 수거책을 불러내는 겁니다. 돈을 주겠다고 하면 놈들은 반드시 나타나니까요. 미끼를 쓰자는 거네. 근데 누구로 해? 경찰이 전화하면 놈들이 눈치챌 텐데. 놈들은 목소리 톤이나 숨소리만 들어도 경찰인지 아닌지 안다고. 박 형사의 걱정에 정우 씨가 한 발 앞으로 나섭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피해자의 그것이 아닙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예, 정우 씨가요? 네. 놈들이 제 정보를 종료라고 해놨죠? 제가 다시 전화를 걸어서 돈을 더 구했다고 하면 놈들은 의심하지 않을 겁니다. 이미 한 번 털어먹은 검증된 호구니까요. 놈들은 욕심이 많아서 쥐어짜면 더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덥석 물 겁니다. 정우 씨의 목소리에는 서늘한 기운마저 감돕니다.
박 형사는 잠시 망설입니다. 민간인을, 그것도 피해자를 다시 작전에 투입한다는 건 경찰로서 부담스러운 일이니까요. 위험합니다. 놈들이 낌새를 채면 해코지할 수도 있어요.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잃을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놈들 매뉴얼을 제일 잘 압니다. 검사 사칭할 때 어떤 멘트를 쓰는지, 금감원 핑계 댈 때 어떻게 대꾸해야 하는지 제가 뼈저리게 배웠거든요. 정우 씨는 주머니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습니다. 마치 결투를 신청하는 기사처럼 비장합니다. 민재야, 내 번호로 놈들 강 팀장한테 다시 연결할 수 있겠니? 네, 과장님. 놈들이 과장님 번호를 차단했을 수도 있는데 제가 발신 번호를 조작해서 고액 대출 문의자인 것처럼 우회해서 연결해 드릴게요. 신호 가는 순간부터는 과장님 연기에 달렸어요. 좋아. 해보자. 박 형사도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겠습니다. 대신 약속 하나 하세요. 절대 혼자 행동하지 않기. 도청 장치랑 위치 추적기 몸에 부착하고 제가 신호하면 바로 빠지셔야 합니다. 잠시 후 정우 씨의 상의 안주머니에 소형 마이크가 부착됩니다. 민재는 컴퓨터로 놈들의 회선에 접속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방 안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흐릅니다. 꿀꺽 침 삼키는 소리조차 크게 들릴 정도입니다. 정우 씨는 심호흡을 크게 한 번 합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봅니다. 며칠 사이 폭삭 늙어버린 얼굴이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습니다. 여보, 지민아. 아빠가 꼭 해결하고 갈게. 이놈들 잡아서 다시는 우리 같은 눈물 흘리는 사람 없게 만들 거야. 준비됐습니다. 정우 씨가 고개를 끄덕이자 민재가 엔터키를 누릅니다. 뚜루루, 뚜루루. 스피커폰을 통해 신호음이 울려 퍼집니다. 이 신호음은 며칠 전 정우 씨를 지옥으로 초대했던 그 소리지만 이번에는 다릅니다. 이번에는 정우 씨가 놈들을 지옥으로 초대하는 초대장입니다. 딸깍. 신호가 끊기고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네, 서울중앙지검입니다. 저 목소리, 정우 씨의 피를 말려 죽이던 그 악마의 목소리, 가짜 강검사입니다. 정우 씨의 눈썹이 꿈틀합니다. 당장이라도 이 사기꾼 새끼야 라고 소리치고 싶지만 정우 씨는 입술을 꽉 깨물며 감정을 억누릅니다. 그리고는 아주 떨리고 급하고 어수룩한 목소리로 연기를 시작합니다. 아, 저기, 검사님? 저, 한정우인데요. 한정우 씨? 수사 종결됐다고 통보했을 텐데요. 무슨 일입니까? 상대방은 귀찮다는 듯 차갑게 대꾸합니다. 여기서 물러서면 안 됩니다. 정우 씨는 더욱더 비굴하게 매달립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제가 사실 숨겨둔 돈이 좀 더 있어서요. 친구한테 빌린 돈이랑 해서 한 5천만 원 정도 더 있는데 이것도 안전 계좌에 넣어야 하나 해서요. 혹시 나중에 문제될까봐. 자, 낚싯바늘은 던져졌습니다. 과연 탐욕스러운 저 악어떼가 이 먹음직스러운 미끼를 물까요? 수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흐릅니다. 그 3초의 정적이 영원처럼 느껴집니다. 5천만 원이요? 강 검사의 목소리 톤이 미묘하게 바뀝니다. 돈 냄새를 맡은 겁니다. 네. 현금으로. 집에 있거든요. 정우 씨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번집니다. 자, 다시 민재의 작업실입니다. 수화기를 든 정우 씨의 손이 하얗게 질려 있습니다. 강 검사, 아니 강 실장이라는 그 사기꾼이 5천만 원이라는 말에 침을 꿀꺽 삼키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네요. 현금으로 5천만 원이 있다고요? 한정우 씨, 그거 확실합니까?
목소리에 의심과 탐욕이 반반 섞여 있습니다. 정우 씨는 눈을 질끈 감았다 뜨며 박 형사가 적어준 메모를 곁눈질로 확인합니다. 조급하게 두려운 척하지만 돈 욕심 있는 척. 네네. 장모님 칠순 잔치 비용이랑 친구한테 급하게 융통한 건데 이거 아내 알면 저 이혼당합니다. 검사님, 이것도 그 안전 계좌인가 뭔가에 넣어야 보호되는 거죠? 놈들이 이것까지 해킹해서 가져가면 저 진짜 죽습니다. 정우 씨의 목소리가 어찌나 리얼하게 떨리는지 옆에서 듣던 박 형사도 엄지를 치켜세울 정도입니다. 역시 자식을 위해선 못할 게 없는 게 아버지인가 봅니다. 알겠습니다. 상황이 시급하군요. 본래는 추가 접수가 안 되는데 한정우 씨가 수사에 협조를 잘해주셨으니까 특별히 제가 금감원 쪽에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이동 가능하십니까? 네. 돈은 가방에 다 넣어놨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지난번처럼 지하철 보관함에 넣으면 되나요? 여기서 강 실장이 잠시 뜸을 들입니다. 아마 자기들끼리 눈빛 교환을 하고 있겠죠. 이 호구가 진짜 물었나? 함정 아니야? 하고요. 하지만 5천만 원은 그들이 포기하기엔 너무 큰 돈입니다. 게다가 이미 한 번 털어먹은 상대라 경계심이 느슨해질 수밖에 없죠. 아니요. 이번엔 금액이 크고 해킹 위험이 더 높아져서 보관함은 위험합니다. 저희 직원이 직접 가서 수령할 겁니다. 금융감독원 자산보호팀 직원을 보낼 테니 만나서 전달하세요. 아, 사람을요? 네. 알겠습니다. 어디서 만날까요? 강 실장은 정우 씨의 집에서 좀 떨어진 유동인구가 많은 카페를 지목합니다. 도주로를 확보하기 쉬운 곳을 고른 거죠. 약속 시간은 1시간 뒤입니다. 늦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직원을 만나면 금융보호 서류를 작성해야 하니까 도장 꼭 챙기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검사님만 믿겠습니다. 통화가 끊깁니다. 정우 씨는 그제야 참았던 숨을 후우하고 내뱉으며 다리가 풀려 주저앉습니다. 등 뒤가 식은땀으로 다 젖었네요. 와, 과장님 대박입니다. 진짜 속았는데요? 민재가 헤드셋을 벗으며 감탄합니다. 박 형사는 벌써 무전기를 들고 출동 준비를 지시하고 있습니다. 자, 낚였다. 959 콜센터는 위치 확인됐으니까 대기하고 우리는 지금 바로 접선 장소로 이동한다. 정우 씨, 할 수 있겠습니까? 정우 씨는 떨리는 손으로 물 한 모금을 마시고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해야죠. 제 돈 가져간 놈들, 제 손으로 잡아야죠. 장면이 바뀝니다. 시내의 한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입니다. 점심시간이 지나서인지 사람들은 적당히 차 있고 평화로운 재즈 음악이 흐르고 있습니다. 창가 쪽 구석 자리에 정우 씨가 앉아 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5천만 원이, 아니, 신문지를 채워 넣은 두툼한 쇼핑백이 놓여 있습니다. 정우 씨의 가슴에는 민재가 달아준 소형 카메라 단추와 도청 장치가 숨겨져 있습니다. 귀에는 초소형 인이어 이어폰이 꽂혀 있어서 근처 승합차에 타고 있는 박 형사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정우 씨, 자연스럽게 행동하세요. 너무 두리번거리지 마시고요. 지금 형사들이 손님으로 위장해서 3명 들어가 있습니다. 걱정 마세요. 박 형사의 목소리가 들리지만 정우 씨의 심장은 진정이 안 됩니다. 카페 문이 열릴 때마다 딸랑 소리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저 사람일까? 아니면 저 학생? 카페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의심스럽습니다. 양복 입은 회사원, 책을 펴놓고 공부하는 대학생, 수다 떠는 아주머니들. 저 평범한 얼굴들 속에 악마가 숨어 있다는 게 믿기지 않습니다. 누굴까? 내 돈을 가져간 놈이.
내 가족의 눈에서 피눈물을 뽑아낸 놈이 과연 어떻게 생겼을까? 뿔 달린 괴물일까? 아니면 약속 시간이 5분 남았습니다. 정우 씨의 전화벨이 울립니다. 네, 한정우입니다. 도착하셨습니까? 강 실장입니다. 놈들은 근처 어딘가에서 정우 씨를 지켜보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네, 창가 쪽에 앉아 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저희 직원이 들어갑니다. 파란색 모자 쓴 젊은 남자입니다. 확인되시면 바로 가방 건네주고 나오세요. 파란색 모자. 정우 씨는 카페 입구를 뚫어져라 쳐다봅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파란색 야구 모자를 푹 눌러 쓴 한 청년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정우 씨는 자신의 눈을 의심합니다. 들어오는 청년의 모습이 너무나 뜻밖입니다. 험악한 조폭이나 사기꾼 같은 인상을 상상했는데 막상 나타난 건 갓 20살이나 되었을까 싶은 앳된 얼굴의 청년입니다.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대학생 아니면 편의점 알바생 같은 모습입니다. 저 아이가 범인이라고? 내 아들뻘도 안 되어 보이는데 저런 애가 사람들을 속이고 돈을 뜯어낸다고? 청년은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정우 씨를 발견하고 다가옵니다. 표정에는 긴장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이 청년도 고액 알바라는 말에 속아 범죄에 가담한 수거책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죠. 저기 한정우 씨 되시나요? 청년이 작은 목소리로 묻습니다. 정우 씨는 마른 침을 삼키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맞습니다. 금감원 직원이신가요? 아, 네. 김민수 대리입니다. 서류는 나중에 우편으로 보내드린다고 하고 일단 물건부터 인수하라고 하셔서요. 어설픕니다. 누가 봐도 금감원 직원이 아닙니다. 하지만 며칠 전에 정우 씨라면 이 어설픈 연기에도 속아 넘어갔겠죠. 그게 더 분통이 터집니다. 이런 애송이들한테 내 전 재산을 털렸다니. 정우 씨, 물건 건네주면서 시간 좀 끄세요. 놈들 본거지랑 통화 연결 상태 확인해야 합니다. 박 형사의 지시가 들립니다. 정우 씨는 쇼핑백을 테이블 위로 올리며 손을 꽉 쥡니다. 돈은 여기 있습니다. 근데 이거 가져가시면 언제 돌려받을 수 있는 거죠? 제가 진짜 급한 돈이라서요. 아, 그건 수사 끝나면 바로 돌려드립니다. 걱정 마세요. 청년이 쇼핑백 손잡이를 잡으려 합니다. 정우 씨는 쇼핑백을 잡은 손을 놓지 않습니다. 팽팽한 줄다리기가 시작됩니다. 저기요, 이거 놓으셔야 제가 가져가는데요. 잠깐만요. 제 돈이 안전하다는 확인증 같은 건 없나요? 불안해서 그럽니다. 아, 진짜. 검사님이랑 통화 다 하셨잖아요. 빨리 주세요. 저도 바빠요. 청년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입니다. 이 청년도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있고 빨리 일을 처리하고 도망가고 싶은 겁니다. 됐습니다. 통화 신호 잡혔어요. 구로 오피스텔 확인. 정우 씨, 이제 잡으세요. 박 형사의 외침이 귀를 때립니다.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청년이 힘을 주어 쇼핑백을 확 채가려는 그 순간. 못 간다, 이놈아. 정우 씨가 벌떡 일어나며 청년의 팔목을 낚아챘습니다. 40대 가장의 악력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강력한 힘입니다. 뭐예요? 이거 나요. 청년이 당황해서 뿌리치려 하지만 정우 씨는 죽기 살기로 매달립니다. 내가 가져간 내 돈 내놔. 내 딸 등록금 내놔라. 아, 이 아저씨가 미쳤나? 놓으라고. 카페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됩니다. 커피잔이 엎어지고 손님들이 비명을 지릅니다. 청년이 정우 씨를 밀치며 도망가려 합니다. 정우 씨는 바닥에 넘어지면서도
청년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집니다. 절대 못 놓는다. 너 놓치면 나 죽어. 내 인생 끝장이야. 그때였습니다. 경찰이다. 꼼짝 마. 손님으로 위장해 있던 형사들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청년을 덮칩니다. 밖에서 대기하던 박 형사와 대원들도 우르르 몰려들어옵니다. 당신을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체포한다. 수갑이 채워지는 찰컥 소리. 그 소리가 이렇게나 듣기 좋은 소리인 줄 예전엔 미처 몰랐습니다. 바닥에 엎어진 채 헉헉거리는 정우 씨의 눈앞에 제압당한 청년의 겁에 질린 얼굴이 보입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진짜 머리는 아직 오피스텔에 남아 있습니다. 박 형사가 정우 씨를 일으켜 세우며 급하게 소리칩니다. 정우 씨, 괜찮아요? 아주 잘했습니다. 이제 본진 털러 갑시다. 놈들 눈치채기 전에 싹 다 잡아드려야죠. 정우 씨는 찢어진 양복 바지를 툭툭 털며 일어납니다. 무릎에서 피가 배어 나오지만 아픔은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끓어오릅니다. 가시죠, 형사님. 그 강검사라는 놈 얼굴 좀 봐야겠습니다. 자, 이제 미끼 작전은 성공했습니다. 꼬리를 잡았으니 몸통을 칠 차례입니다. 과연 오피스텔 급습 작전은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정우 씨는 자신을 농락했던 그 목소리의 주인공을 마주하고 어떤 표정을 짓게 될까요? 자, 이제 이야기의 절정입니다. 카페에서 수거책을 검거한 박 형사와 정우 씨. 일행은 곧바로 승합차에 올라타 놈들의 본거지인 구로구의 한 오피스텔로 내달립니다. 사이렌도 끄고 경광등도 끄고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조용하고 은밀하게 접근합니다. 승합차 안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흐릅니다. 정우 씨는 찢어진 바지 사이로 피가 배어 나오지만 아픔 따위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오로지 저 앞 건물 어딘가에 숨어 있을 그 강검사, 아니 강 실장 놈을 잡겠다는 일념뿐입니다. 기다려라. 내가 내 인생을 망가뜨린 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갚아주마. 내 목소리, 내 이름 똑똑히 기억하게 해줄 테니까. 도착했습니다. 1504호입니다. 민재 대리가 태블릿을 확인하며 속삭입니다. 박 형사는 대원들에게 수신호를 보냅니다. 소리내지 말고 진입하라. 엘리베이터 숫자가 15층을 향해 올라가는 동안 정우 씨의 심장 박동 소리가 쿵쿵하고 귓가에 울립니다. 띵! 15층에 도착했습니다. 복도는 쥐 죽은 듯 고요합니다. 1504호 앞. 굳게 닫힌 철문 안에서는 지금도 수백 명의 피해자를 낫기 위한 사기 전화가 빗발치고 있겠죠. 박 형사가 문 앞에 서서 하나, 둘, 셋 카운트를 셉니다. 그리고는 쾅 하는 굉음과 함께 특수장비로 문을 부수고 진입합니다. 경찰이다. 꼼짝 마. 손 머리 위로. 전원 동작 그만. 키보드에서 손 떼. 와장창. 우당탕. 순식간에 오피스텔 안은 아수라장이 됩니다. 평범한 사무실처럼 꾸며진 공간에는 칸막이마다 컴퓨터와 전화기가 놓여 있고 20대에서 30대로 보이는 남녀 10여 명이 헤드셋을 쓴 채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경찰이 급습의 놈들은 혼비백산하여 소리를 지르며 이리 뛰고 저리 뜁니다. 엄마야. 창문으로 튀어. 하지만 어림없습니다. 이미 형사들이 창문과 비상구까지 완벽하게 봉쇄했거든요. 정우 씨도 형사들 뒤를 따라 안으로 들어섭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입이 딱 벌어집니다. 벽면 가득 붙어 있는 대응 매뉴얼, 화이트보드에 적힌 오늘의 목표액 5억, 그리고 바닥에 굴러다니는 수십 개의 대포폰들.
이곳이 바로 수많은 서민들의 피눈물을 짜내던 지옥도였던 겁니다. 그때 안쪽 임원실 문이 벌컥 열리며 양복을 입은 남자가 가방을 챙겨 들고 뛰쳐나옵니다. 매끄러운 얼굴에 안경을 쓴 겉보기엔 멀쩡한 엘리트 회사원처럼 생긴 남자입니다. 하지만 그 눈빛, 저 비열하고 탐욕스러운 눈빛을 정우 씨는 단번에 알아봅니다. 저놈이다. 직감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던 그 거만하고 위압적인 목소리의 주인, 바로 강 실장입니다. 강 실장은 경찰을 보자마자 창문 쪽으로 몸을 날리려 합니다. 15층에서 뛰어내리기라도 할 작정인가 봅니다. 거기서 박 형사가 덮치려던 찰나 강 실장이 책상을 밀어 넘어뜨리며 저항합니다. 형사들이 주춤하는 사이 강 실장은 비상계단 쪽으로 도망치려 합니다. 바로 그때 누군가 강 실장의 앞을 가로막습니다. 네, 바로 우리 정우 씨입니다. 정우 씨는 도망치는 강 실장의 멱살을 틀어쥐고 벽으로 거칠게 밀어붙입니다. 어딜 도망가? 이 사기꾼 새끼야. 이거 안 나? 당신 뭐야? 강 실장이 버럭 소리를 지릅니다. 아, 저 목소리. 수사보안입니다. 구속수사 원칙입니다. 라고 떠들어대던 바로 그 목소리입니다. 정우 씨는 치를 떨며 강 실장의 얼굴을 똑바로 노려봅니다. 내가 호구라고 불렀던 한정우다. 기억나냐? 내 돈 3억 2천만 원 털어가면서 킬킬거렸지? 내가 그 돈 찾으러 지옥 끝까지 쫓아간다고 했잖아. 강 실장의 동공이 흔들립니다. 한정우? 설마. 아까 그 5천만 원? 그래. 그것도 나다. 내 놈 욕심이 결국 내 발목을 잡은 거야. 사람 마음 가지고 장난치니까 재밌었냐? 가족들 들먹이면서 협박하니까 세상이 다 내 것 같았어? 정우 씨의 주먹이 부들부들 떨립니다. 당장이라도 저 면상에 주먹을 날리고 싶지만 정우 씨는 꼭 참습니다. 때릴 가치도 없는 인간이니까요. 대신 박 형사가 달려와 강 실장의 손목에 철컥하고 수갑을 채웁니다. 강민석, 아니 본명 최도훈, 사기, 범죄단체 조직 및 가입,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체포한다. 변호사 선임할 수 있고 묵비권 행사할 수 있는데 너 같은 놈한테 변호사가 무슨 소용이겠냐? 콩밥이나 실컷 먹어라. 박 형사의 속 시원한 일갈에 강 실장은 고개를 푹 숙입니다. 천하를 호령할 것 같던 위세는 온데간데 없고 그저 잡범에 불과한 초라한 모습입니다. 사무실 곳곳에서 살려주세요. 저는 시키는 대로만 했어요. 하며 울고불고하는 조직원들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정우 씨는 바닥에 떨어진 놈들의 대본을 집어듭니다. 거기엔 노인 응대시 자녀 핑계를 댈 것, 공포심 조장 멘트 같은 악랄한 지침들이 적혀 있습니다. 이 종이 쪼가리 하나에 내 인생이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놀아났다니 허무하구나. 정말 허무해. 민재가 달려와 서버 컴퓨터를 확보하며 소리칩니다. 형사님, 여기 장부 다 있습니다. 피해자 명단이랑 자금 세탁 경로까지 다 들어있어요. 이걸로 놈들 윗선까지 싹 다 잡을 수 있습니다. 좋아. 아주 훌륭해. 현장은 정리되어 가고 형사들은 줄줄이 굴비 엮듯 범인들을 연행해 갑니다. 정우 씨는 벽에 기대어 그 모습을 지켜봅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것 같지만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듯 시원합니다. 박 형사가 다가와 정우 씨의 어깨를 툭 칩니다. 정우 씨, 정말 고생했습니다. 정우 씨 덕분에 일망타진했어요. 이 장부 보니까 피해액만 수백억인데 정우 씨가 수백 명 살린 겁니다. 제 돈은요? 찾을 수 있을까요? 정우 씨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박 형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합니다. 솔직히 전액 회수는 장담 못합니다. 놈들이 이미 해외로 많이 빼돌려서. 하지만 민재 씨가 자금 흐름 추적하고 있으니까 국내에 남은 은닉 재산은 최대한 환수해 보겠습니다. 희망을 가져봅시다. 전액은 아니더라도 희망이 있다는 말. 그것만으로도 정우 씨에겐 충분한 위로가 됩니다. 적어도 자신이 바보같이 당하고만 있지는 않았다는 사실, 악을 처단하는 데 일조했다는 사실이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정우 씨는 연행되어 가는 강 실장의 뒷모습을 보며 나지막이 의졸입니다. 돈은 다시 벌면 된다. 하지만 양심을 팔아먹은 너희들은 평생 감옥에서 썩게 될 거야. 그게 정의다. 창밖으로 니엇니엇 해가 지고 있습니다. 아침까지만 해도 절망의 구렁텅이였던 세상이 이제는 붉은 노을빛으로 아름답게 물들어 보입니다. 정우 씨는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냅니다. 화면 가득 부재중 전화가 와 있는 아내의 이름. 이제는 전화를 걸 수 있습니다. 여보, 나야. 오늘 좀 늦었지? 집에 가서 다 이야기해 줄게. 그리고 사랑해. 정우 씨의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이 길고 길었던 하루가 드디어 끝나갑니다. 자, 시간이 흘러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던 가을이 지나고 어느새 파릇파릇한 새싹이 돋아나는 봄이 왔네요. 이곳은 정우 씨가 다니는 제약회사의 대강당입니다. 평소라면 신제품 설명회나 딱딱한 조회가 열렸을 이곳이 오늘은 웬일인지 중장년층 어르신들과 직원들로 발 디딜 틈 없이 꽉 차 있습니다. 현수막 하나가 큼지막하게 걸려 있네요. 금융 사기 예방 초청 강연 당신의 목소리를 지키세요. 단상 위로 조명이 켜지고 말쑥한 정장 차림의 한 남자가 걸어 나옵니다. 네, 바로 우리 한정우 과장입니다. 아니, 이제는 보이스피싱 예방 전도사라는 별명이 붙은 정우 씨입니다. 몇 달 전 경찰서에서 너클 놓고 앉아있던 그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표정이 밝고 단단해졌습니다. 반갑습니다. 영업팀 한정우입니다. 우렁찬 인사와 함께 박수갈채가 쏟아집니다. 정우 씨는 마이크를 잡고 잠시 청중을 둘러봅니다. 맨 앞줄에는 아내와 딸 지민이가 앉아 있고 그 옆에는 반가운 얼굴 박철민 형사와 김민재 대리도 와 있네요. 사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는 게 무척 부끄러웠습니다. 사기당한 게 뭐 자랑이라고 떠드나 싶어서요. 하지만 제가 겪은 지옥을 다른 분들은 절대 겪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에 용기를 냈습니다. 정우 씨의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힘이 있습니다. 그는 스크린에 사진 한 장을 띄웁니다. 바로 그 가짜 공소장 사진입니다. 객석 여기저기서 어머, 저거 진짜 같다. 나라도 속겠네 하는 탄식이 터져 나옵니다. 보십시오. 저도 여러분처럼 평범한 가장이었습니다. 남의 돈 탐낸 적 없고 법 없이도 살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 종이 한 장, 전화 한 통에 제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졌습니다. 정우 씨는 그날의 기억을 담담하게 풀어놓습니다. 붉은 스티커를 보고 느꼈던 공포, 검사를 사칭한 놈의 목소리에 압도당했던 순간, 그리고 지하철 보관함 앞에서 느꼈던 그 처절한 절망감까지 다시 생각해도 아찔해요. 그때 박 형사님과 민재가 아니었다면 저는 아마 한강 다리 위를 서성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사람이 돈을 잃으면 돈만 잃는 게 아니더라고요. 자존심, 희망, 그리고 가족을 볼 면모까지 모든 걸 잃게 되니까요. 이야기가 클라이맥스에 다다르자 객석의 분위기는 숙연해집니다. 눈물을 훔치는 아주머니도 보입니다. 정우 씨는 잠시 말을 멈추고 숨을 고른 뒤 다시 입을 엽니다.
많은 분이 궁금해 하십니다. 돈은 찾았느냐고요. 모두가 숨을 죽이고 정우 씨의 입만 쳐다봅니다. 운이 좋았습니다. 정말 천운이었죠. 우리 회사 김민재 대리와 박철민 형사님이 놈들의 국내 은닉 자금을 찾아내 주신 덕분에 피해 금액의 80%를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와! 하는 함성과 함께 다시 박수가 터져 나옵니다. 80%라니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이건 기적이나 다름없는 수치입니다. 물론 20%는 잃어버렸지만 정우 씨는 그것을 인생 수업료라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돈보다 더 중요한 걸 찾았습니다. 바로 사람입니다. 혼자 끙끙 앓고 숨겼다면 절대 해결 못했을 일입니다. 제가 용기 내어 경찰에 알리고 주변에 도움을 청했기에 가능했던 일이죠. 정우 씨는 손가락 3개를 펴보이며 힘주어 말합니다. 여러분, 딱 3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첫째, 의심하십시오. 수사기관은 절대 전화로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둘째, 끊으십시오. 불안하면 일단 전화를 끊고 1일이나 해당 기관에 직접 확인하세요. 셋째, 말하십시오. 가족에게, 친구에게, 경찰에게 알리십시오. 고립되는 순간 당신은 그들의 먹잇감이 됩니다. 강연이 끝나고 정우 씨가 단상을 내려오자 아내와 딸이 달려와 그를 안아줍니다. 여보, 고생했어. 당신 오늘 정말 멋있더라. 아빠, 최고야. 가족의 품. 이것이야말로 정우 씨가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진짜 보물 아니겠습니까? 박 형사가 다가와 정우 씨의 등을 툭 칩니다. 어이, 한 강사. 말솜씨가 아주 검사 뺨치는데 나중에 우리 경찰서 홍보대사로 좀 모셔야겠어. 아이고, 형사님. 저는 그냥 제약회사 영업맨으로 살렵니다. 그쪽은 너무 스펙터클해서요. 모두가 껄껄 웃습니다. 민재 대리는 옆에서 과장님, 그 20% 수업료. 제가 주식 대박 내서 채워드릴까요? 하며 너스레를 떱니다. 정우 씨는 손사래를 칩니다. 됐다, 이 녀석아. 일확천금 노리다가 또 당할라. 그냥 땀 흘려서 벌란다. 정우 씨는 강당을 빠져나와 회사 밖으로 나옵니다. 따스한 봄 햇살이 정우 씨의 얼굴을 비춥니다. 주머니 속에서 휴대전화가 울립니다. 모르는 번호입니다. 예전 같았으면 가슴이 철렁했겠지만 이제 정우 씨는 피식 웃으며 전화를 받습니다. 여보세요? 아, 고객님, 이번에 좋은 대출 상품이 있어서. 됐습니다. 열심히 사세요. 뚝. 정우 씨는 망설임 없이 전화를 끊고 차단 버튼을 누릅니다. 그의 손놀림에 망설임이라곤 없습니다. 세상에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 목소리들이 숨어 있습니다. 놈들은 또 다른 가면을 쓰고 더 교묘한 수법으로 우리를 노리겠죠. 하지만 두렵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요. 의심하고 확인하고 함께하면 절대 지지 않는다는 것을. 내 인생의 주인공은 저 목소리들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입니다. 정우 씨는 넥타이를 고쳐 매고 기다리고 있는 가족들을 향해 당당하게 걸어갑니다. 그의 발걸음 하나하나에 묵직한 힘이 실려 있습니다. 상처는 흉터로 남았지만 그 흉터는 이제 그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훈장이 되었습니다. 멀어지는 정우 씨의 뒷모습 위로 푸른 하늘이 시원하게 펼쳐집니다. 정의는 승리했고 일상은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우 씨는 이제 더 이상 호구가 아닌 자기 삶을 지키는 진정한 가장으로 우뚝 섰습니다. 여러분,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이야기는 계속되겠죠? 부디 이 드라마가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과 행복을 지키는 예방주사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이지 않는 목소리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늘 행복하십시오. 이번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시고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세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